우진이 간이식 내가 하마. 오늘은 지은호의 간이식을 막는 해결사이자 살아있는 쌍둥이들의 친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강호, 너 돈 받았어? 그 여자가 너한테 돈 줬냐고 묻잖아. 정순이가 숨기려 했지만 지강호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국 지은호가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간 팔아먹으려고 이 돈 받은 건 아니고. 그 아줌마가 누나 키움값이라면서 간이식 안 해줬어도 줬을 거라고 해서 받은 거야. 막말로 누나는 부자 엄마 찾아서 떠나면 나랑 엄마는? 그리고 누나 어차피 간이식 해줄 거 아니야? 누나가 자기 혈육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간이식 해줄 거 돈도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지강호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에 상처받은 건 지은호였죠. 그래, 넌 정말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거구나. 내가 친엄마 찾으면 강호 너랑 우리 엄마 버릴 줄 알았어? 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 가족은 엄마랑 강호 너뿐인데 넌 아니었나 보다. 그래도 이 돈은 절대 못 받아.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은호는 돈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강호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간을 빼앗으려 하다니. 고성희의 그 악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온 지은호는 막상 갈 곳이 없었는데요. 늦은 시간 이 큰 돈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모텔에 가 있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죠. 결국 지은호가 기댈 곳은 이지혁뿐이었습니다. 지혁 선배 정말 미안한데요. 오늘 밤만 저 사무실에서 좀 있어도 될까요? 지은호, 너 무슨 일이야?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이지혁은 돈가방을 들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호를 마주했습니다.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이게 다 뭐야? 그분이 제 동생한테 접근해서 돈가방을 주고 갔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분명히 무슨 짓을 꾸밀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까지 건드려요? 어떻게? 내 간이식 값어치가 10억이나 하나 봐요. 강호한테 내가 간이식 수술 받게 하면 10억 준다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진짜 너무 징그러워요. 그냥 간 줘버리고 다신 나 찾지 말라고.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야 그 여자가 사라질까요? 지은호, 흔들리지 마. 그렇게까지 하는 여자한테 간을 내어줄 참이야? 울지 말고 일어나. 이 돈가방 돌려주러 가야지. 그 사람 집은 어딘지 알아? 이지혁은 무너져 내리는 지은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어딘지 알아요. 저번에 취한 척하면서 저한테 딸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집에 데려다 줬었거든요. 그것은 고성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얼굴은 몰랐지만 박성재의 본가는 알고 있었죠. 여기가 네 친어머니가 사는 집이라고? 왜요? 아는 집이에요? 확실해요. 그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어요. 잠깐만 지은호. 여기 성재네 집이야. 내 친어머니라는 분이 그럼 성재 새어머니였던 거였어. 뭐라고요? 제 친엄마가 그럼 성재 오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좁다더니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성재 오빠 불러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전화를 받고는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안에 들어오지. 지혁아, 무슨 일인데 이 저녁에 우리 집 앞까지 온 거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급하게 말을 잇던 박성재는 이내 이지혁 뒤에 가려져 있는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호 후배? 은호 후배까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뭔데 말을 못해? 박성재는 지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졌죠. 마음이 착한 지은호는 머뭇거리며 주저했습니다. 지은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저지른 짓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것이 박성재를 괴롭게 하고 박성재의 집안마저 풍비박산 내게 할까봐 걱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죠. 지은호,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그런 지은호를 두고 이지혁이 돈가방을 건넸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은 단호했죠. 지은호 친엄마가 간이식 해달라고 은호 동생한테 5억을 주고 갔대.
이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올리는데 성공하면 10억까지 주겠다고 했다네. 그래서 이 더러운 돈 돌려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친엄마 산다는 집이 여기였어, 성재야.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새어머니가 지은호 친어머니라는 거 우리도 방금 알게 된 거야. 이지혁의 말에 박성재는 눈을 크게 떴죠. 그래도 성재니 얼굴 봐서 너한테 먼저 말하는 게 예의니까 지금 따로 불러낸 거고. 이지혁은 박성재에 대한 예의를 지켜줬는데요. 잠깐만, 그럼 은혼이가 우리 우진이 쌍둥이였다는 말이야? 박성재는 믿을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정말 처음 듣는 소리야. 우진이 아프다는 것도, 그리고 우진이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새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정말 철저하게 속였어. 박성재는 고성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은호야, 일단 내가 정말 미안하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성재 오빠가 잘못한 게 대체 뭐가 있어요. 그 여자 대신에 사과하지 마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위로했죠. 그런데 제 쌍둥이 오빠 이름이 우진이라고요?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에게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아들이 자신의 쌍둥이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우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게 자신이 아는 그 얼굴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촉이 왔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성재 오빠, 제 쌍둥이 사진 좀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서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 사진이네. 박성재는 한우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지은호에게 건넸죠. 말도 안 돼. 내 친구 한우진이 내 쌍둥이였어? 지은호는 사진 속 한우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의 쌍둥이가 누군지 확인한 지은호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박성재와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다독였고 두 사람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충격에 빠진 지은호를 보자 이지혁은 일단 오늘은 고성희와 만나게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은호 괜찮아? 오늘은 일단 돌아가자. 돈가방은 성재한테 돌려주고 넌 좀 쉬는 게 좋겠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부축했고 생각할 것이 많아진 은호를 부축해 지혁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내가 미안해. 우진이가 그렇게 아픈 것도 몰랐어. 내가 형이 되어서 우진이를 더 챙겼어야 됐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최근에 전화도 한 적이 없으니 이 돈가방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박성재는 무거운 돈가방을 들어 올렸죠. 내가 우진이 만나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서 푹 쉬고. 지혁아, 은호 후배 부탁한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지은호를 부탁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치가 떨리는 모습들을 보며 간이식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 굳게 결심했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고성희가 싫다고 해서 자신의 친구 한우진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나는 우진이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진이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한 거야.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요. 우진이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내가 쌍둥이라는 거. 지은호는 자신이 한우진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더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이지혁의 가슴도 함께 아파왔죠. 그 속이 얼마나 끓고 있을지 뻔했습니다. 한편 돈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박성재는 이 사실을 아버지 박진석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무거운 돈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진이를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곧장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진아, 너 지금 어느 병원이야? 형이 데리러 갈게. 고성희 때문에 죽지도 못한 채 병원에 갇혀있는 신세였던 한우진은 그 전화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죠. 그리고 한우진을 데리러 간 박성재는
드디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한우진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죠. 세상에 우진이 너는 동생만 버려졌던 그날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요. 보육원 화재 사고도 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고성희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만 갔죠. 그 사이 고성희에 대해 뒷조사를 해놨던 결과를 알게 된 박성재는 고성희의 전남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박성재는 눈을 크게 떴죠. 그분이 살아있다고요? 26년 전 남편이 사고로 인하여 죽은 줄 알았던 고성희는 몇 달이 지나자 고된 삶이 버거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성희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죠. 식당 일을 나가며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매일매일 지쳐갔고 결국 고성희는 두 아이들을 모두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당시 고성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닌 짜증만이 가득했죠. 탓하려면 그렇게 쉽게 죽어버린 니들 아버지를 탓해. 고성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과부로 애를 둘이나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보육원에서 잘하는 게 니들한테도 좋을 거야. 고성희는 쌍둥이들을 보육원에 두고 돌아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고성희는 이내 쌍둥이 중 남자 아기인 한우진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성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죠. 박진석과 결혼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재혼의 도구일 뿐이었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고성희의 전남편이자 쌍둥이들의 아빠는 놀랍게도 살아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사망 처리되어 있던 주민등록이 살아나 있었죠. 사고 후 기억을 잃었던 쌍둥이들의 친부는 한참 뒤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기억해냈지만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과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쌍둥이들의 친부는 망연자실했죠. 한우진이 아주 좋은 곳에서 사는 걸 확인한 친부는 자신이 앞에 나타나주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낫겠다 여겼습니다. 친부는 멀리서 한우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당연히도 고성희가 쌍둥이 두 아이 모두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을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인데요. 박성재에게서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된 친부는 분노했습니다. 친부의 온몸은 떨렸죠. 고성희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친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라를 그 아이만 보육원에 버렸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보육원에 화재 사고까지 내놓고는 염치도 없이 간을 빼앗으려 들었다니. 친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다 내 잘못이다 유라야 우진아.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진이 간이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친부의 결심은 확고했고 단호하게 말했죠. 다만 우진이와 유라한테는 저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익명의 공여자로 간이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염치로 아이들 앞에 나선답니까? 친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드디어 한우진의 공여자까지 구해낸 박성재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은 단호했죠. 뭐라고요? 공여자가 구해졌어요? 고성희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희는 이제 더는 지은호가 필요 없다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죠. 그 공여자가 한우진의 친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입을 싹 닦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착각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 5억도 괜히 건넸네. 고성희는 아깝다는 듯 혀를 찼는데요. 아니야, 그 정도나 되는 돈을 간이식도 안 하고 받았으니 나에 대해 공연히 떠들지는 못하겠지. 고성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심했죠. 5억과 지은호를 팽해버리기로 결정한 고성희는 이제 더는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우진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남편에게 잘 보여서 박영란을 다시 약혼시키고 우진이를 회사에 들여놓을 생각에 달팽이 진액을 다렸습니다. 고성희는 주방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여보 이거 드세요. 고성희는 달팽이 진액을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역시 내 생각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박진석과 고성희가 거실에서 다정하게 말을 나누는 사이
박성재는 테이블 위에 돈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성재야, 이게 뭐냐? 돈가방을 왜 여기에 올려놔? 박진석이 의아해하는 동안 고성희는 그 가방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죠. 분명히 자신이 지강호에게 건넨 그 돈가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식은땀이 흘렀는데요. 네가 어떻게 이걸? 성재야, 잠깐만 나랑 먼저 이야기하자. 고성희는 급하게 박성재를 붙잡으려 했죠. 아니요. 저는 새어머니랑 할 이야기 없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셔야죠. 박성재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아버지 우진이 이번 주에 수술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버렸던 쌍둥이 간을 빼앗으려고 5억이나 건넸다네요. 이건 그 아이가 돌려주고 간 돈가방이에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아프다는 건 무슨 소리고? 쌍둥이라니?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여보랑 결혼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도 그 아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우진이 살릴 욕심에 내가 눈이 멀어서.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는데요. 눈에서는 악어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박영란은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박영란도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엄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한우진의 간이식 건으로 고성희와 딜까지 했던 박영란였지만 고성희의 끔찍한 실체는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박진석은 당연히 고성희에게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지만 고성희는 빌고 빌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영란에게는 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아버지가 고성희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에 고개를 떨궜죠. 박영란은 결국 이 집에서 자신이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웹툰 계약을 하며 스스로 벌었던 돈도 있겠다. 박영란은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나 더는 엄마 딸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더는 엄마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박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물바람에 못 이겨 아직 이혼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용이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게 변해 있었죠. 한우진을 비롯하여 박영란 그리고 지은호에게까지 자식들과 모두 의절한 고성희에게 남은 건 이제 남편의 자비를 바라는 일뿐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이태란의 악역 연기가 화려한 날들을 아주 절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과연 고성희가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날이 올지, 눈물로 지은호 앞에 참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